자연으로 운명을 보다 물상명리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간목 중에 계절별로 간목을 살펴봤던 건데 그 다음에 4월까지 봤으니 5월을 보겠습니다. 목이 왕하면 경금으로 제어해 주어야 한다. 수가 없는데 병정, 무기나 비겁이 많이 나오면 사주의 지위가 낮다. 간목에게 이거는 식상이 많은 거고 재성이 많은 거고, 그죠? 수가 없는데 식상생재로 나오면은 사주가 지위가 낮다. 지지에 진토가 있으면 가장 좋고 축토가 있으면 차선이다. 진토는 수의 저장고이므로 언제나 수가 마르지 않고 초목이 잘 자랄 수 있는 기름진 토양으로 본다. 여름에 태어난 일주에 진토가 있으면 간목의 뿌리가 마를 염려가 없으니 매우 반가우며 숙토 안에는 개수가 포함되어 진토처럼 습기가 충분한 토양이나 진토 중에는 신금이 있어 토양에 자갈이 섞여 있는 모습이니 진토만큼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물상론에서 말하는 거면은 신금은 돌이니까 그 신금 경금은 자갈이라고 얘기하나 봐요. 그러면은 술토는 완전히 건조한 자갈밭이겠네요. 여름철에는 개수가 필수적인데, 그리고 경신금이 있어 개수를 생하는 구름 역할을 하면 개수가 마르지 않는다. 경금을 개수의 뿌리로 보아도 무방하다. 미월의 간목, 5월 간목의 용신치용법은 비슷하나 미월은 기토가 강할 때다. 소서절 중에는 열기가 많을 시기이므로 금을 우선 사용하고 대서 후에는 수목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소서절 중에는 열기가 많을 때니까 금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토가 너무 강하니까 금으로 설기시켜 주는 거죠. 그 이후에는 수목을 사용한다. 사주에 금수가 부족하면 미월은 목의 묘에 해당하므로 질병에 주의해야 한다. 미토는 토태법으로 보면 간목의 묘지이니 미월의 간목은 신약하다. 더욱이 금수가 부족하면 간목에게 수분을 공급하지 못해 바싹 마르게 되어 질병이 많다. 특히 일지의 묘미로 합의된 자는 남녀 모두 화농성 임질에 걸리거나 여자는 자궁병, 암, 허리가 아프다. 목이 왕해야 한다는 얘기죠. 신유술월의 가을철의 간목은 가을이며 이미 크게 자라나 대들보로 사용될 제목이다. 정화로 경금을 달고 날카롭게 만든 후 간목을 베면 베어진 간목은 원래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다. 즉 경금과 정화가 천간에 펼쳐지면 부귀한 사주 구성으로 매우 좋다. 단 나무의 뿌리를 보아 사주의 가치를 판단한다. 사주에 충이 있으면 좋을 때도 있다. 추수할 계절이니 충은 마치 곡식을 손질하는 것과 같다. 가을에 이미 크게 성장한 나무는 잘라내어 건물의 기둥이나 대들보로 사용되어야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때 병화가 나타나면 계속 자라는 나무가 되므로 결실은 있으나 대들보로 사용되어야 하는 본래 임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어 명예가 작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을철에 수월에, 제가 아는 분이 수월에 경금일간이 있는데 갑갑이 이 연월에 있고 을목이 뒤에 있습니다. 이렇다고 그런다면 수월에, 그러면 간목이 다 큰 거잖아요.
다 커서 성장해 있는 감목을 저기 뭐야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그 대들보를 쓸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있고 그런 역할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가을에 이미 크게 성장한 나무는 잘라내어 건물의 기둥이나 대들보로 사용되어야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역할에 맞는 일을 찾아서 지정해 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 인재 사용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네. 가을에 정화가 나타나고 용신이 되면 자기 몸을 불태워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운명이 된다. 그런 간목이 상관인 정화가 있을 때 의사나 종교인 등 봉사하는 직업을 갖는 경향이 많다. 가을 나무는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난다. 즉 가을철에 나무는 경신금이 나타나 나무를 잘라서 사용해야 나무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의미이며 용도에 맞게 제목으로 쓸 수가 있어야 좋은 사주가 된다는 것이다. 다만 신금은 간목을 자를 수는 없고 상처만 주니 신금이 나타날 때는 수가 있어 생애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수가 없다면 나무에 상처만 주니 좋게 보지 않는다. 가을에는 사주에 충이 있으면 좋을 때도 있다. 신월, 7월생이죠. 금의 계절에 접어든 목의 기운이 새해지니 고목을 다듬고 원목을 키워야 할 때이다. 아직까지 더위가 남아있을 때지만 차차 열기는 약해지고 있다. 천간에 경금이 나타나고 또는 병정화가 있으면 귀한 사주가 되고 정화가 없고 개수가 있어 경금이 개수를 보조해 주면 상생으로 이 또한 귀한 사주가 된다. 사주가 너무 춥고 냉하면 명예는 있으나 재물이 약하다. 경금도 없고 정화가 영신일 경우 무기토의 천간에 나타나면 화기를 빼앗아가니 나쁘고 개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무토가 수를 극하면 수를 용신으로 쓸 수가 없어 나쁘다. 무기토가 왕성하여 정화나 개수를 사용할 수 없는 사주구조이면 지병이 있거나 요절할 수 있다. 성격적으로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며 시야가 좁다. 무기토가 있으면 그렇다요. 근데 정화나 개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다면 개수로서 수생목을 받아야 되고 화로서 나가서 움직여야지 되죠. 목생화. 한 가지로 집중해가지고 움직여야지 되는데 그것도 없다. 그러면 무기토가 왕성하니 월지 개념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되면은 토생금을 열심히 하는 팔자기는 하죠. 6월에 음력 8월에 6월에 금의 기세가 강한 계절이므로 목의 기운이 허약하다. 낙엽이 지고 목의 기운은 뿌리로 내려가야 할 시기다. 절지에 앉아 있는 거니까 그쵸? 정화는 절지인가? 묘가 미니까 묘 장생 그 부분을 생육대로 병사묘 절태 태지인가 봐요. 하여간 절태지 그쪽이에요. 천간에 경금과 정화가 한 글자씩만 나타나도 부자의 운명이다. 이때 개수가 나타나서 정화를 극하면 좋지 않다. 천간에 병화와 무토가 나타나고 지지에 수의 기운이 있으면 부자의 운명으로 산다.
그렇게 되면 목생화 간목이 그 목생화하고 화생토에서 지지에 수생목으로 수가 있어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를 하니까 부자의 음은 재로 끝나게 되네요. 수월에 9월 가을 단풍철에 목의 성질은 무력하고 음의 기운은 더해지니 수가 많은 것을 꺼린다. 목의 모든 기운이 뿌리로 갈 때이니 화의 따뜻함을 좋아한다. 토가 많으면 목으로 토를 극하고 이때 개수가 목을 도와주면 부자로 산다. 목이 왕성하면 경금을 써야 하는데 이때 정화가 있어 경금을 날카롭게 만들어 제목하면 좋은 사주 구조를 이룬다. 정화, 임계가 알맞게 세력을 유지하고 중화되면 일생 편안하다. 개수가 해자축월의 겨울철의 간목은 이미 나뭇잎이 낙엽이 되어 모두 떨어진 계절이다. 베어서 대들보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므로 정화와 경금이 있는 것이 좋다. 지지에 인묘가 있으면 뿌리가 있는 거죠. 근이 있죠. 뿌리가 살아있는 성장하는 나무로서 추위가 풀리면 계속 자라날 나무가 되니 화로 보온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목과 생목을 구분하는 거를 근이 있는 거, 그리고 지지에 수가 있는 거, 이럴 때는 생목이라는 얘기죠. 겨울철에 화는 유익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용신 개념이기도 하고 계절에 꼭 필요한 거죠. 추우니까 화가 있어야 되니까. 추울 때는 땅속의 열기를 가장 반기는데 이는 숨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지의 화가 왕성한 사주는 자신이 간목이 용신인 병화에게 모든 기운을 주어 이를 성취하게 하므로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돕는 운명이 된다. 겨울에 무토는 보온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경금 정화는 나무를 베어 대들보로 사용하게 한다. 그러나 무토, 경금, 정화가 모두 천간에 드러나면 부귀한 운명이 된다. 따라서 그러니까 겨울철에 화가 필요한데 토가 없는 화는 보온을 제대로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무토가 겨울철에 축월에 인월까지는 병화가 필요한데 여기에 무토가 있으면 열을 보온해 가지고 좋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목생화가 돼서 목생화가 돼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까지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토가 없으면, 무토가 없으면 보온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화도 꼭 필요하고 무토도 필요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간목일주가 지지에 인묘가 있고 병화를 영신으로 사용하는데 대운이 남방운으로 흐르면 그러면 진짜로 이제 화원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흐르면 큰 나무가 회춘한 것으로 보게 되어 매우 좋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나무는 성장을 기다리는 모든 것을 웅크리고 이제 모든 에너지를 속에다 모아놓고 있는 건데 지지에 뿌리가 있어서 생목이다. 나는 그러니까 햇빛만 있으면 나중에 자랄 나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나무가 이제 자랄 시기가 된 거죠. 화운으로 온 거니까. 겨울철 목이 지지에 사유축이 있어 금국을 이룰 때 대운이 남방운으로 흐르면 운이 따뜻한 방향으로 흘러 재산은 있으나 지지의 사유축으로 인해 간목의 뿌리가 상함으로 지병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간목, 병화, 무토가 나타나면 좋고 병화가 없고 무토만 있으면 얼지 않게만 하는 상황이므로 차선이다. 그러니까 특히 겨울철 간목에 병화가 나타나면 머리가 영특하고 무토가 나타나면 재물이 많다. 그러나 가불을 또 만나면 나쁜 친구가 있는 경우를 흉하게 본다. 겨울에는 조우로 지지에 술토만 있어도 먹고 사는 걱정은 없다. 오히려 겨울철은 천간의 병화보다 지지의 술토가 더 좋게 본다. 겨울 간목이 지지에 인묘진이 없으면 뿌리가 없는 것인데 임계를 보면 살아있는 나무로 모아 씨앗이나 땅속에 발화된 싹으로 비유한다. 겨울철 간목이 임계가 없고 경신금이 있거나 임계가 있어도 약하고 경신금이 있으면 베어서 제목으로 쓸 나무다. 그러나 임계가 있는 경우는 물기가 있는 나무이므로 베는데 힘이 들고 베더라도 말려서 사용해야 하니 인생에 고난이 많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결실을 얻으려면 힘이 든다. 병정이 나타나면 다음에 키울 나무이고 무토를 보면 보온이 되니 때를 기다리고 있다. 병정이 겨울철에 간목에 병정화가 있고 지지에 인묘진 토가 있으면 화운에 성장할 나무가 된다라는 얘기고 거기에 무토가 있으면 보온이 되니 때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해월의 간목 겨울철 초기부터는 목의 기운이 모두 뿌리로 돌아가 오직 봄만을 기다리고 있다. 간목은 해월에 장생한다. 봄에 그 목의 기운이 뿌리로 돌아가는 시기로 병정의 조우가 가장 급하고 지지에도 화의 온기가 필요하다. 수가 왕하면 무토의 제어가 필요하고 기토가 나타나면 지지에 사오미가 있거나 화의 뿌리가 강해야 일생 재물이 풍족하다. 지지에 인호술이나 사오미가 있으면 다시 봄을 맞이할 활력 있는 나무에 비유한다. 자월 온 세상이 강추위로 얼어붙어 있을 때이니 병화는 의 조우가 급선무이며 무토로서 습기를 제거하면 귀한 사주가 된다. 지지에 화가 많아야 가장 좋고 화토가 미약하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이거는 조우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겨울에. 그러니까 5월하고 자월은 가장 뜨겁고 가장 춥고 하기 때문에 조우가 가장 필요해요. 동지에는 하나의 양기가 나타날 때이니 화토가 강하여 추위를 막아주면 부자의 운명이다. 경금이 나타나고 정화가 있어 서로 균형을 이루면 큰 재물과 명예가 있다. 경금이 있어서 자수를 승해 주어야 되고 정화가 있어서 그 경금을 제어하면서도 조우까지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무토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축월, 음력 12월, 축월에는 두 개의 양의 기운이 나타나 추위는 아직 극심하다. 화의 조우가 필요하고 토가 강할 때이니 목으로 토를 극해주면 것이 좋다. 경금이 있고 정화가 없으면 고난이 많고 경금이 없고 정화만 있으면 가장 급한 조우는 해결되니 먹고 사는 걱정은 없다. 경금과 정화가 둘 다 있고 조화를 이루면 아주 좋은 사주 구성이 된다. 일주별 간목 갑자일주 자월은 겨울이라 마치 겨울에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다. 지지에서 자수가 간목을 도와준다고 하여도 겨울에는 오히려 얼개함으로 이를 도와준다고 보기 어렵다.
갑자는 겨울철에 죽은 나무가 물에 잠겨있는 모습이다. 일지는 부인 자리인데 자수가 갑목의 뿌리를 얼게 하여 해롭게 하니 부인복이 없거나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많다. 만약 무기토의 뿌리가 있으면 달리 본다. 갑자 일생은 봄철에 태어나 자라는 나무가 되어야 가장 좋다. 단 사주 구조가 잘나서 사용해야 하는 인물라면 봄철에 태어나는 것은 불리하다. 갑인일주. 갑인은 인목은 갑목의 뿌리이고 인목 중에서 병화가 있어 비록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경우라도 살아있는 나무이다. 더욱이 인목 중에 병화가 따뜻하니 보온이 된다. 갑목은 잘 자라기 위해서 화를 반긴다. 갑진일주. 진월은 봄철에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기름진 토양을 의미한다. 진토 위에 자라고 있는 갑목이니 크고 튼튼하게 잘 자라는 나무에 비유한다. 진토 중 개수가 포함되어 있고 진토는 물의 저장고로서 충분한 수분이 있으니 병화가 있으면 나무가 더욱 훌륭하게 자란다. 갑오일주. 5월은 목의 사지이니 죽은 나무로 보지만 봄과 여름철에 태어나면 살아있는 나무로 본다. 봄, 여름은 모든 나무가 살아있는 계절이니 갑오일주도 지지에 오화를 깔고 앉아 있지만 성장하는 나무가 된다. 그러므로 키워야 할 나무이니 수분이 필요하다. 갑목의 뿌리가 왕성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나무다. 갑신일주. 신월은 가을이니 가을 나무가 된다. 가을의 나무는 낙엽이 지고 단풍이 들어있지만 가을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살아있는 계절이 있어서 자라는 나무, 죽은 나무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주위 환경을 보고 나무의 용도를 판단해야 한다. 신금 중에 임수가 있으니 수분이 충분하고 또한 계속 공급되므로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 갑술일주. 술월은 가을이며 술토 중에는 신금, 정화, 무토가 포함되어 있다. 신금은 자갈을 상징하고 정화는 열기이니 자갈이 섞인 사막의 토양에 갑목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 수분이 공급이 어려운 죽은 나무다. 봄이나 여름에 태어난 사주라도 뿌리가 말라 있으면 죽은 나무로 본다. 다만 묘월에 태어난 사주라면 묘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이지만 고생이 많이 따른다. 술중에 정화가 있으니 화의 기운만 오면 갑목을 태우게 된다. 경금과 정화가 천간으로 드러난 갑술일주라면 대들보감이 되니 사주의 명예가 높다. 갑술일주는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야 따뜻하게 불을 태울 수 있어 좋다. 갑술일주가 봄이나 가을에 여름에 태어나거나 운이 목화운으로 흐르면 죽은 나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되어 나쁘다. 사주 신례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내일 사주 신례는 내일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